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재 11장에 해당하죠.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구글이 이제 2004년도에 여름에 8월 달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85불 하던 주식이 첫날 100불로 뛰고 2007년도에는 7배 가까운 하여튼 650불 가까이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7배 수익이 난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그 주식에 대한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래서 주식은 회사의 주인으로서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식을 통해서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배당과 자본 손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그 배당을 받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선주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사실상 보통주, 우선주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이제 보통주인데요. 그 이유는 보통주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을 선출한다든지 또는 회사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보통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주식의 예제입니다. 항공사 주식입니다만, 하여튼 여기 common이라는 의미는 이제 보통주라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예제도 견본입니다만, 여러분 증권박물관, 증권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증권박물관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이제 여러분이 임의로 그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뭐 회사 이름을 제가 글로벌 최주식회사 그래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하여튼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은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이 단기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1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일단 자본시장이라고 그랬죠. 캐피탈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주요 상품이 주식과 채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기본적으로 여기다 쓰죠. 일단은 캐피탈 마켓이고, 캐피탈 마켓에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발행시장이 있고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발행한, 아까 구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다 이 발행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일단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이, 이건 영어로 프라이머리 마켓,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했죠. 유통시장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거래소 시장과 영어로는 exchange market이고, 앞에 organized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exchange market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외 시장인 over the counter market, OTC 시장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이 유통시장의 거래소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시장의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거래소 시장이 이제 뉴욕의 만도, 미국은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거래소 시장이죠.
데일리 발륨이 2 빌리언이니까 20억 주가 이제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거나이즈는 말씀드린 대로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거래소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외 시장과 구분이 돼서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 그러면은 뉴욕 맨하탄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 거래소 빌딩까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장,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ECN에 이제 또 경쟁을 받아서 거래소들이 이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거래소, 뭐 LSE면 이제 런던 스타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닥스면 이제 독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가 나라마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소 시장이다.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 오케이? 유통시장에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는데, 거래소 시장이다 그럴 때는 일단 정해진 장소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최근에 그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ECN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이 이제 거래소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외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외 시장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그런 시장이 장외 시장이죠.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뉴욕 증권거래소, 예를 들어서 NYSE 조금 전에 봤던 거, 그러면 이제 뉴욕, 맨하탄 이렇게 분명히 정해진 장소가 있지만 나스닥은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나스닥 본부는 저 헤드쿼터가 워싱턴 DC에 있던가요? 하여튼 그 헤드쿼터는 있습니다만 장외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나스닥은 그 중간에서 딜러들이 시장 조성을 합니다.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는 과거에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브로커는 그냥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게 브로커고, 딜러는 자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이 이제 주로 뭐 벤처 컴퓨터 관련 주식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도 다 나스닥에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애플 요새 뭐 그 애플 폰 그래서 많이 더 인기가 좋아진 그 애플 회사도 아직까지도 나스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 주식을 살려고 할 경우에 딜러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러는 이 나스닥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딜러는 자기 매매를 하니까 직접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애플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이익을 중간에서 챙기면서 애플 주식을 사고, 이렇게 직접 자기 계좌로 자기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팔아주고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사주면서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딜러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 조성하는 것을 영어로 making a mark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